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1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달자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2년 9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8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시 이민년 기유월 개유일이 되겠고요. 일진 개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유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면서 이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와 같다. 물상으로 비유했을 때는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의 특징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은 일간이 됐던 일간이 아니든 간에 임수를 왕하면 항상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충분한다라고 하는 뜻은 작은 물이 아닌 큰 바다와 같은 큰 강호수와 같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임수를 왕하면 무토와 병화를 아울러서 무토로서는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는 수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한습한 사주를 조후하고 또 병화는 무토로 생조해주는 화생토해서 무토로 생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임수는 어저께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임수와 마찬가지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지만은 임수가 양수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의 차이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음이라고 하는 것 양수인 임수는 대해수라고 표현했지만 음은 양보다는 좀 작은 개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을 물성에 표현할 때는 우로수와 같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거라든가 지상에서는 옹달샘 같은 것에 많이 비유를 하죠. 옹달샘.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도 바로 개수가 되겠고요. 작은 우물 같은 것 아니면 작은 시냇물 같은 경우도 이 개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하고의 차이는 임수는 방대하고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큰 물이기 때문에 임수를 왕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개수 작은 옹달샘과 같은 개수는 왕해도 하지는 않는다. 범람할 우려는 없다. 임수는 왕해도 개수는 왕해도 범람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를 쓸 수 있겠지만은 개수는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을 쓰게 되면은 무토를 쓰게 되면은 개수가 완전히 큰 토에서 매몰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를 쓰게 되면 개수는 탁수가 되는 것이니 개수의 원래 목적 청징함이라고 합니다. 맑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개수인 것인데 개수가 무토, 기토가 돼서 탁수가 되면 개수의 가치가 없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제일 싫어하는 게 토가 많아서 매몰되거나 토가 있어서 탁수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토가 있다라고 하면 같이 상관인 간목이 있어서 토국수가 아니죠. 극토해서 목의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개수가 청징함 즉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작은 물은 금방 증발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죠. 임수 같은 경우는 원체 큰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그런 큰 물이기 때문에 뭐 일정 기간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이 금방 없어지고 그러진 않지만은 개수는 예를 들어서 한 컵에 들어가 있는 한 잔의 물이라고 하면 이거는 금방 물이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은 개수 같은 경우는 금방 고갈돼서 날아가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성인 금이 있어서 금으로써 수를 갖다가 생해해 줘야죠. 금생수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수가 해월이라든가 또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 개수 자체가 왕하게 보지만은 해자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개수는 신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개수가 절대 탁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도 만약에 인성인 금이 너무 많게 되면
금다수탁이라고 해서 보다 금이 너무 많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많게 되면 개수가 탁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적당히 있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것이고요,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것이죠. 적당히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적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은 적당히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것도 할 때 소금을 넣었죠.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춰야 되는데 물어보죠. 이거 소금을 얼마만큼 넣으면 될까요? 라고 하면 적당히라고 합니다. 적당히. 근데 이 적당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적당히가 안 되면 싱거울 수도 있고요, 적당히를 넘어가 버리면 음식이 짜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적당히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사주를 많이 봄으로 인해서 이 사주가 인성이 금이 개수를 생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건지는, 이거는 사주를 많이 봄으로 인해서 누가 이걸 딱 자로 잰 듯이 이 정도 있으면 좋다라고 알려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임상을 통해서 자기가 많이 사주를 봐서 체험하고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금이 있어서 일간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은 항상 필요하면서, 무토기토고 또는 지지로 진술, 충미, 토들이 많아서 개수가 탁해지는 것은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잘 제거시켜서 개수가 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항상 이 단어, 청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수의 생명은 바로 이 청징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본다라고 하면, 사주 개수 일간일 때 사주 보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신월에서 유월로 넘어오게 되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백로가 되는 것이고요. 유월은 백로와 추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도 나름대로 있겠지만은, 월이 바뀌는 기준, 즉 신월에서 유월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이 백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마찬가지로 신월, 유월, 그 다음에 수월 모두 3개월이 가을에 해당이 되죠. 신월은 초추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유월은 중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은 모추가 되면서 늦가을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바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러한 환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유월이라고 하는 것, 계절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되죠. 그래서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돼서 매우 금이 왕하고요. 유월도 금의 제왕지가 되죠. 제왕지. 그래서 신유월이 가장 금이 왕한데, 신월은 임수가 장생되어 있어서 금수가 모두 왕량하다. 금수가 모두 왕하지만은 이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을 놓고 보았을 때 유라고 하는 지장간에는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에 경금이 들어가 있고요. 본기가 바로 신금이기 때문에 신월의 금과는 달리 이 유월은 완전히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12개월 중에서 가장 금이 맑고 깨끗한 시절이 바로 이 유월이라고 하는 것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금도 깨끗하고 수도 깨끗하다고 해서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죠. 금백수청 또는 금수쌍청을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 금백수청, 금수쌍청을 언제 놓느냐, 바로 이 유월에 이 금백수청하고 금수쌍청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계절 같은 경우 진술충묘월에 절대 금수쌍청 논할 수 없고요. 임묘월 같은 때, 4, 5월 같은 때 또는 다른 계절의 금백수청은 명리서에 잘 논하지는 않지만 6월에 유독 금백수청을 논하는 것은 월령 스스로가 금이 너무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수만 깨끗하다라고 하면, 더해서 토만 있지 않다라고 하면 금백수청을 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임수가 유월에 태어나도 원래는 임수는 왕하게 되면 무토를 쓴다라고 했지만은, 임수가 유월에 태어나도 다른 계절과는 다르게 금백수청을 논할 수 있고요. 지금 일간 개수가 유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로 금백수청을 논할 수 있고요. 또 신금 일간이 유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백수청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의 다른 계절에는 금백수청을 논하기가 좀
까다롭죠. 예를 들면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뭐 금액수정을 논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가장 맑고 깨끗한 때가 언제다? 바로 이 6월이기 때문에 6월에 이루어지는 금백수정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한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금백수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오늘 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도 반드시 금백수정, 금수 쌍청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니 바로 봐서는 안 될 것은 무토와 기토 또는 지지로 진술, 축 및 토가 있는 것은 좋지 못한다. 물론 지지로 진술, 축 및 토가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은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들어오는 것은 좀 좋지 못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토가 한 점 정도 있을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진정한 금백수정을 논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토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탁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방지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 또 6월의 개수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조후, 즉 사주가 한습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좀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물도 따뜻해지고 금도 따뜻해진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금난 수온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도요 얼면 용도가 없고요, 금도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 예를 들어서 개수라든가 해자축월에 경신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지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6월도 마찬가지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금수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조금 따뜻하게 해줘야 되다, 즉 조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에 계속 금백수청을 좋아하고요, 토가 많아지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으면서 간목과 병화로서 배합을 해준다라고 하면 6월의 개수 아주 좋은 중화를 잘 이룬 개수가 될 수 있다. 즉 중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귀를 크게 얻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음수.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 음금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는 일단 음이 되는 것인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일간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원령이 있는 금은 나를 생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생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생한다라고 해서 생아자라고 표현하는데, 생아자는 뭐죠? 육신으로는 인성이 되는 것이고, 인성은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음에 되는 것이니 오늘은 정인격이 아니라 편인격이 되면서 6월은 금도 세력을 얻고요, 일간 개수도 세력을 얻기 때문에 그냥 모왕자상하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인데, 개수는 임수하고는 달라서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금방 개수 자체가 탁해질 수 있다. 즉 금다수 탁이 될 수 있으니 금이 너무 많아지는 것 자체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6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 6월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개월 중에서 가장 금이 깨끗하기 때문에 금백수청은 6월에 되어야지만 가장 원한적인 대표적인 금백수청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백수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를 보지 않아야 되고, 토를 본다라고 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주고, 병화로서는 6월의 금만 한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개유일주가 되는 것이니
금이 왕한 6월에 다시 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 좀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좀 금다수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연간에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금의 기운을 임수가 또 설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금다수탁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월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있게 되면은 개수든 임수든 탁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개티가 되는 것이죠. 6월의 개수는 금백수청함을 좋아하는데, 기토가 있게 되면 오개티, 약간의 탁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인데,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목은 그 본기가 간목이 되는 것이죠. 지지의 인목 안에는 무토, 병화, 무토는 있어도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병화 간목으로서, 즉 임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토기를 좀 제거시켜 줄 수 있는, 토를 갖다가 걸러내 줄 수 있는 마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목을 얻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금박 조금은 미흡하지 없는 것만 못하겠지만은 금맥수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행구족이라고 하죠. 오행구족이라고 해서 5가지 오행을 모두 갖추는 것을 좋아하는,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금백수청이 되는 경우에는 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토가 있으면 오히려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틀 자체, 격국 자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토를 보는 것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오행구족이라고 해서 모든 오행이 다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오행은 없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금 왕절에 다시 금이 있고요. 자수를 본 상태에서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금수가 너무 왕량하다, 금수 왕량한 그런 사주가 되죠. 금수 왕량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가 모두 지나치게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금 왕절에 자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임수 2개가 투출하게 되면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기토가 아니라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금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토 가지고는 많은 임수를 제거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하고요. 토는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어차피 무토를 못 쓸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암장된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수가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같은 이치로 개해시 마찬가지고요. 자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해수를 얻은 상태에서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죠. 개수 다시 하나 투출하게 되면, 물론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너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은 오히려 임수가 범람할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는 이 임수를 무토로서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기토 가지고는 마찬가지로 임수를 제거할 수가 없겠고, 또 기토는 개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토, 기토를 제거시키고요.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인데, 이 글자 하나에만 병화 간목이 의존을 하다 보니 사주의 국세가 많이 협소하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화라도 하나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좋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병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병진시. 이렇게 되면 이제 금백수청은 조금은 멀어져 갈 수가 있겠죠. 진이 있고 기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유합금한다 하더라도 토기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하고, 이런 경우에는 좋은 점은 뭐냐면 병화가 좀 멀긴 하더라도 인의 뿌리를 든 병화가 투출해서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병진시가 되면 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겠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그 다음에 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진유합금에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은 사주가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수운보다는 화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조금은 무난한 그런 생시가 바로 이 병진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왕수의 기운을 간목이 설하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 병화가 투출되진 않았지만은 인중에 있는 병화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뭐 나쁜 국세는 아니다. 근데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갑인시하고 병진시하고 어떤 거를 골라야 되냐? 그럼 저는 병진시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가 되게 되면 생시에서 화를 봐서 화가 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화가 유금을 보게 되면 회금을 하죠. 합을 하죠. 사유, 축, 합금이 되는데 지금 축토가 없기 때문에 사유, 반합이 됩니다. 반합. 그래서 준삼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합력이 되는데 화의 기운이 조금은 약해진다. 사유를 합을 하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화가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니 이런 경우에도 뭐 이렇게 수운을 지나 목운을 가도 나쁘지 않고요. 화운을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화운을 간다 하더라도 뭐 금수의 기운이 뭐 나름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병진시와 더불어 정사시도 그렇게 나쁜 생신은 아닌 것이나 무호기미시는 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토가 있게 되면 개수가 매물될 것이고요. 다시 기토가 있게 되면 이 월간에 있는 기토하고 여기 시간에 들어오는 기토가 개수를 파극해서 완벽하게 짜장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호기미시는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경신시하고 신유시가 있죠.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금왕절에 금이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금다수탁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사주가 좀 중화가 이루어져야죠. 즉 조후가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경우에는 발복할 수가 있다. 즉 이런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7살부터 46살까지가 수운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요. 차라리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신유시라든가, 경신시라든가, 신유시는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생시가 된다. 오늘은 제일 무난한 거는 남녀 불문 병진 정사시가 좀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경신 신유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